멘토난 윤양기고를 멘토난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전공자도 활용할 수 있는 오토ML 주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ML 소개, 그리고 실습할 데이터 안내, 그리고 실습.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까지 맞춰주시면 오늘 강의는 끝이 납니다. 먼저 오토ML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ML이란 실제 문제에 기계학습을 적용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작업하던 프로세스가 있고 오토ML을 통해 자동화가 된 프로세스가 있겠죠. 전통적인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 값과 평가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전처리,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평가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머신러닝 프로그램이고요. 자, 오토ML에서는 자동화된 부분은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오토ML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분류, 회귀, 그리고 시계 예측이 있습니다. 분류는 어, 보통 이진 분류로 시작됩니다. 이번에 다뤄볼 데이터는 타이타닉입니다. 여기서 이진 분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귀로 이제 가격 예측이나 혹은 날씨 온도 예측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가격 예측 중에 하나이긴 한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다든가 혹은 음, 미세먼지 저감 온도 장치, 미세먼지를 예측한다든가 그런 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습한 내용은 파이캐럿이라는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데이콘에서 실제로 오토ML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분류, 회귀, 시계열 예측 이 각각의 이제 문제에서 실제로 데이콘에서는 오토ML을 사용하여 랭커에 가까운 점수를 낸 분도 계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78점 정도가 1위를 기록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이분께서는 오토ML을 사용하여 77점을 기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입니다. 선박 시간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록을 4위를 하셨는데 여기서 오토ML이 등장합니다. 오토ML은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머신러닝 잘 이걸 사용하여 결국 이제 수정까지 하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계 예측입니다. 시계 예측은 여기서는 농산물 특성 가격을 예측하셨네요. 여기서 사용한 모델은 오토글론입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캐프스트랑 오토글론 이거 두 개를 엮어 놓았는데 캐프스트로 자동화 모델을 완성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파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파 데이터는 타이타닉 생존 예측입니다. 잠시 공유를 내리고 타이타닉 데이터를 어, 타이타닉 데이터에 소개한 뒤에 잠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받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는 여러분 정규 수업반에서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생존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생존 여부, 티켓 등급, 이름, 성별, 나이,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자녀, 티켓 번호, 운임, 좌석 번호, 승선한 총 10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캐글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데이터로 들어가시면은 저는 이미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회 참여라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 스닝 하시고 나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실습화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ML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전처리는 저는 이번에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오토ML은 이제 모듈 선택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평가까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AutoML 실행 시 아주 많은 모델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므로 오늘은 코드를 살펴보는 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럼 파이타닉 데이터로 이진 분류 분석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습니다. 넘파이, 판다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코드를 하나 조금 추가해 봤습니다. 바로 Y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데이터 이제 EDA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히트맵도 그려보고 빈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코드입니다. 예시를 밑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설치한 Y 데이터 프로파일을 통해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각화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시각화 그 그래프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다른 데이터인지 다르다면 이렇게 100%가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가 비어있진 않은지, 무한값이 있는지, 최대값은 얼마인지, 최소값은 얼마인지, 최대값은 얼마인지, 0값이 있는지, 그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일목요연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코드 한 줄로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네, 이게 데이터마다 특성을 다르게 나타냅니다. 아래에 보시는 이제 이름 같은 코드는 음,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워드 클라우드를 쓸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드를 통해 데이터 형태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하실 때 나이나 혹은 요금 등의 분석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석하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뒤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문자열 데이터거나 혹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이런 비교하는 그래프가 없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미싱 밸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매트릭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히트맵도 있긴 한데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로 한 10개 정도의 샘플을 보여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빠르게 알고 싶으실 때 이러한 코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 전처리 코드들은 아주 간단한 전처리를 하였으니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별 치환을 해줍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네임도 어, 이러한 좀 유니크한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타가 있다면 그걸 좀 수정해 주기도 하였고 조금 더 정교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네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선 번호 이것들을 각각 숫자의 형태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S는 1, C는 2, Q는 3. 기본적인 코드니까 그래서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저는 그대로 쓰지 않고 한 4분위 값을 정해서 0, 1, 2, 3, 4분위 형태로 정교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이 정교화가 성능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쓴 이유는 오히려 이제 이런 걸 써버리면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였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가설을 세우신 다음에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히트맵을 통해서 좀 필요 없는 열을 좀 찾아서 골라주었습니다. 네, 숫자가 작은 것과 그리고 생존율 이것과 비교해서 너무 작으면은 제가 좀 제거를 좀 해주었고요. 비어있는 코드들을 KNN 임퓨터를 사용하여 채워주었습니다. KNN 알고리즘을 통해 어, 결집치가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코드입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지 않게 사용하였습니다. P클래스와 나이, 성적번호, 도착지 이것들을 기준으로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끼리 결집치를 채우는 코드입니다. 다만 케밀의 경우에는 결집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강의 주된 내용이죠. AutoML을 실행했습니다. AutoML 코드로는 파이캐럿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사용하는 환경은 콜앱입니다.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처음에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설치가 되므로 하실 때 유의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이캐럿에 있는 분류 그 라이브러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파이캐럿에는 리그레션, 아, 분류, 회귀, 그리고 시계 예측 3가지 태스크가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다른 걸 실행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글자를 고치셔가지고 임포트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진 분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데이터를 넣으실 때는 아래와 같은 옵션을 넣으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트레인셋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예측할 문제인 생존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제가 예측할 셋을 80%로 맞추어서 정해주었고요. 이 폴드는 5번 정도 나누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네, 데이터가 적을 때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작업을 좀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 넣어주시면은 미래 예측하는 예측 모델에서는 성능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셨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표들은 데이터의 형태와 그리고 뭐 전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뭐 GPU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뭐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모델을 만드는 코드는 아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선형회귀부터 더미 분류까지 총 아래와 같은 모델을 제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되네요. 다음으로 훈련하는 코드입니다. compare models라는 코드는 내 데이터를 통해 어, 점수를 비교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옵션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확도를 제가 선택을 해주어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5번 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n select 모델을 5개 정도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모델 5개 선택한 이유는 하나의 모델만을 하지 않고 이 모델들이 예측한 것의 평균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총 5개 설정을 해두었으니 여기서 SVM부터 GBC, 릿지, 랜덤포레스트, 선형회계까지 총 5개의 모델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모델들은 베스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파라미터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어, 튠 모델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가 가장 최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여서 이제 각각에 있는 5개의 모델들의 파라미터를 바꾸었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값을 찾게 됩니다. 이게 1번부터 아마 리니얼 리그레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GBC일 겁니다. 총 5가지 모델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5개의 모델들이 이제 튜닝이 되었으면은 이제 섞어줘야겠죠. 저는 여기서 어, 가장 강력한 하드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어, 정확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모델을 이제 합쳤습니다. 이 합치는 방법은 모델들이 예측한 값의 평균을 내는 작업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섞었다면 이제 모델을 이제 어, 다시 재훈련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finalize 모델까지 해주어야 완벽한 작업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모델 평가는 이 콜앱 자체 문제로 좀 실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 평가는 이거는 그냥 확인용으로 하는 코드라서 이 작업은 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을 테스트 해봐야죠. 그래서 테스트를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파이널 모델을 이제 데이터셋, 테스트셋을 넣어서 모델 예측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레딕션에 저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타닉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제 그 제출 서브밋 폼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프레딕션에 이제 길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전에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기로 하고 다행히 이제 ID 값에다가 0, 1, 1, 0, 0 이런 식으로 이진 분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딕션 라벨을 좀 붙여주고요. 그리고 서브밋 파일에 서바이브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 CSV 만들고 타이타닉을 이제 캐글 대회에 제출하게 하는 프로세스. 자, 여기까지 코드 설명을 모두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AutoML 이렇게 쉽게 모델을 튜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형 문제를 할 때 무조건 AutoML을 써야 하는 그거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AutoML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AutoML은 설명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할 때 전처리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기어코 전처리를 직접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습니다. AutoML로 전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저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기기가 하는 대로 자동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걸 왜 선택했는지,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AutoML이라는 모델이 선택을 해버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공모전 나가실 때 모델 점수가 높더라도 논리성에서 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데이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기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테스트 새로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데이터는 이제 미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최적화된 모델이 아닙니다. 현재 내 데이터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반응에 대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모델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미래 데이터를 잘 계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토ML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 가장 무거운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모델까지 사용해 버린다면 이걸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내가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갖고 오토ML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거기 있는 무거운 모델 때문에 뭐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 걸려버리는 좀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좀 무거운 건지 한번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런 모델들을 한번 제외하는 설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CR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토 아리마 이거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체험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좀 제외를 한다면은 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빠른 모델 실행 그리고 최적화된 모델 이 목적에 맞춰서 오토ML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